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3월 8일 월요일입니다. 2월부터 계속된 하락장에 멘탈 잡으시면서 홀딩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어제 1.9 트릴리언 부양책 상호 통과하고 미국 3월 9일, 한국 수요일 하원에서 다시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 서명하면 바로 끝나는 겁니다. 최저임금 포함시킬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최저임금은 포함은 안 됐지만 1.9 트릴리언 역대급 부양책이 나오면서 오늘 밤 미국 주시장은 확실히 긍정적인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든이 상원 통과하고 나서 정권 첫 법안 통과시켜줘서 감사한다 메시지 남겼듯이 바이든 사인까지는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였다면 빈정상에서 며칠 버티다가 이전처럼 사인했을 듯한데 바이든은 그렇지 않겠죠. 어젯밤에 미국장은 안 열렸지만 비트코인 가격 보니까 시장의 반응은 좋습니다. 상원 통과되었다는 이야기 나오자마자 7일 새벽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장대 양봉 나오면서 수직 상승했고요. 다음날 또 장대 양봉 수직 상승했는데 12시간 지나고 중국 아시아권에서 비트코인 대량 매수한 걸로 보이고요. 한국 사람들이 비트코인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비트코인 많이 하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에 비하면 한국 유동성은 정말 작고요. 중국이 외화 반출이 제한되어 있고 중국인 특성상 마자, 갬블 좋아하기 때문에 코인, 자국 내 불법인데도 엄청 하고요. 그런데 중국은 온라인 인터넷 검열 정부에서 강하게 하기 때문에 밤에 외국 사이트 접속이 안 되고요. 때문에 다음날 뉴스 보고 이렇게 급매해서 장대 양봉을 만드는 겁니다. 또 이번 부양책으로 지난번 600불보다 2배 이상인 1400불 캐시 바로 통장에 꼽아주니까 코인, 나스닥 주식같이 레버리지 높은 상품으로 기관들, 슈퍼개미들 미리 자금 넣어서 차익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시총이 커서 개인들이 억 단위로 매수해서는 이제는 이렇게 장대 양봉 만들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연소득 8만 불 이하 미혼이 1,400불 현금 가지고 마트 가고 몇 개 사고 나면 뭐 없습니다. 시드머니가 크면 애플, 판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국에는 단기로 자금 뻥튀기 할 수 있는 코인, 나스닥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는 거고요. 어제 봤듯이 작년 12월 20일에 부양책 트럼프가 안 할 것처럼 하다가 막판에 사인했는데 사인하기 전부터 여기 나스닥 거래량 보시면 기관들 자금 평소보다 3배 많은 유동성이 나스닥으로 먼저 들어와서 개미들 지원금 털어먹으려고 포지셔닝 한 거고요. 단기 투자 차익 거래하면 결국에 기관들한테 다 털리게 되죠. 기관들이 정보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다 빅데이터, AI, 알고리즘 통해서 투자를 합니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의 펀드멘탈, 미래 전망 위주로 보면서 꾸준히 장기로 가야 되죠. 20배 오르는 주식 영상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머스크 형님 트윗 보니까 주가 하락하고 글로벌 부자 순위도 2위로 밀리면서 확실히 정신 차리고 일 열심히 하는 듯 합니다. 마치 비트코인, 도지코인 투자하기 이전의 일론으로 돌아온 듯한 모습이고요. 3월 5일 테슬라 연이 폭락할 때 일론 극성팬이 의구심이 드는 트윗을 올렸고요. 폭락장에서 다 그렇듯이 기존의 테슬라 마니아들도 2주, 3주 연속으로 주가 빠지면 멘탈 털리는 거죠. 테슬라의 다음 R&D 지출에 대해서 궁금하다. 테슬라가 기술에 투자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올린 트윗을 재트윗했고요. 이에 대해서 일론은 분노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일론은 테슬라의 하드웨어, AI 소프트웨어 모두 과소평가되어 있다 이야기를 했고요. 테슬라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을 판다. 이렇게 화가 난 거죠. 지금 테슬라 트위터들이 다 그렇듯이 테슬라 주가 폭락하고 트윗이나 인스타, 페이스북 각 방면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도 많이 스트레스 받은 듯 하고요. 이 트윗이 있고 난 후로 테슬라 FSD 자율주행 베타 8.2 버전은 2배, 8.3 버전은 10배 사이즈로 확대되어서 출시된다는 트윗을 남겼고요. 게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가 매주마다 업데이트되는 기본 디버그 업데이트가 있고요. 이때는 항상 파일 크기도 작죠. 8.3 버전까지는 10배 이상 파일이 사이즈가 커진다. 이러면 이번에는 정말 뭔가 있다. 확실히 새로운 한방이 있다는 의미죠. 게임으로 치면 여름방학 대규모 패치 같은 것이죠. 8.3 베타 버전은 과장 안 하고 최대 100개의 향상 개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FSD는 여전히 조심히 다뤄야 하지만 계속해서 성숙해지고 있다.
열흘 이내로 테슬라 차량에 FSD 베타 다운로드 버튼을 추가한다고 이야기하네요. 이야, 드디어 테슬라 FSD 베타 대규모 업데이트 버전이 나오는 거고요. FSD나 AI 4차 산업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렇다 할 결과물을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어릴 때 286, 486 컴퓨터 쓰는 거하고 비슷하죠. 처음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새로 산 컴퓨터 하드 1기가니 2기가니 최신형이다 비교하는 거죠. 저도 이전에 6기가 하드 컴퓨터 사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USB도 8기가 이하도 잘 안 쓰죠. 4차 산업 투자는 정말 인내심이 필요하고요. 게리 블랙이 트윗으로 최근 테슬라 주가와 미국 주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장기 채권 금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게리 블랙은 2% 이상의 채권 금리가 상승은 해야지 분명한 징후다. 하지만 아직 2%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부정적인 것은 아직 불명확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월 17일 연준 OFOMC 회의에서 장기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고요. 연준이 이번 FOMC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장기 채권과 중단기 채권을 사서 믹스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현재 하고 있는 120빌리언 규모의 국채 채권 매입보다 더 많은 채권을 매입해서 금리를 낮출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상원 부양책 통과하고 덧글로도 이야기 많이 하시지만 일단은 돈이 시장에 풀리니까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좋을 것 같다 이야기도 하시지만 또 부양책으로 돈 풀리고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금리도 덩달아 올라가서 부정적이다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요. 이번 부양책에 대해서는 긍정 반 부정 반이었습니다. 게리 블랙이 말하는 연준의 OT,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3월 17일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의논하고 발표한다고 하고요. 3월 17일입니다. 3월 4일 파월 의장이 시장에 OT는 없다. 기대감 확 줄여놓고 지금 블랙아웃 17일까지 아무 발언 못하는 기간이고요. 블랙아웃 이 기간 동안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는 있지만 주말에 부양책 한다고 상원 통과도 했고 이전보다 좋아졌으면 더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을 듯 합니다. 여기 그래프가 역대 연준이 금리 설정한 그래프인데요. 미국 집권당이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달라집니다. 민주당이면 웬만해서 시장금리 최저로 설정해서 경제성장 위주로 가는 거고요. 2009년 오바마 정부 시작하고 2016년 트럼프 올 때까지 금리는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뒤에도 알아볼 것이지만 비둘기파 금리를 최저로 유지하는 것은 비둘기파 민주당의 특성이고요. 그 다음 트럼프 집권하고 금리는 단계적으로 계속 올렸고요. 그런데 2020년 코로나도 오고 트럼프 재선 때문에 금리를 확 떨어뜨렸습니다. 오바마 이전 아들 부시 때도 그렇지만 공화당은 매파는 금리 올려서 시장에 긴축 주고 물가 잡겠다 하는 입장이고요. 3월 17일에 어떻게 할지 결정 나는데 현 상태에서 재무장관 옐런도 이야기했지만 금리 올릴 일은 없을 듯 합니다. 대신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OT에서 채권 금리를 2% 이상 못 올리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고요. OT 한다고 하면 다시 주가 오르는 거죠. FOMC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입니다. 정책 수립하는 행정기관이고요. 회사로 치면 기획부서죠. 연준 패드위원회 이사진 7명하고 중앙은행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3월 17일에 이 수뇌부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OT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앞에서 비둘기파 매파 이야기했듯이 파월 의장의 성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월 의장은 올빼미파, 이도저도 아닌 중도파로 알려져 있고요. 파월 의장이 역대 연준 의장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제금융 출신이 아니고 로스쿨, 법 관련 전공을 했고요. 이전에 재무부 차관을 해서 경제에 대해서 많이는 알고 있겠지만 현재 재무장관인 옐런 남편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조지 에커로스입니다. 상대가 안 되죠. 또 트럼프가 오바마 때부터 연준 의장하던 옐런 자르고 비교적 다루기 쉬운 제롬 파월을 연준 의장으로 앉혔죠. 지금으로서는 파월 의장보다는 옐런의 입김이 더 세고요.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의장직 유지하려면 눈치 잘 봐야 되겠죠. 비둘기파는 전통적으로 이번 역대급 부양책처럼 시장에 직접적으로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선호하고요. OT, 채권 매수 같은 통화정책은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게리 블랙이 파월 의장이 중도파, 올빼미인 성향도 있고
공화당 정권 때 선임된 연준 의장이기 때문에 OT 국채 더 매수해서 채권금리 더 못 올라가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일단은 오늘 주식시장부터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관건입니다. 1.9 트릴리언 부양책 하는데도 시장이 안 좋으면 또 새로운 필살기 들어가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